형상 적응 냉각 기술로 소개할 시테크 시스템에 근무하고 있는 임양빈 부장입니다. 형상 적응 냉각이 먼저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기존의 냉각 채널은 줄냉각이나 탱크 냉각을 많이 적용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은 이제 드릴 가공으로 직선 형상만 이제 제작이 가능한데요. 형상 적응 냉각 채널은 제품의 형상을 따라 냉각 채널을 설계해서 직선뿐만 아니라 곡선 등 다양한 3차원적인 형상을 구현이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이제 제작하기 위해서는 메탈 3D 프린터 기술로 인해서 제작이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형상 적응 냉각이 왜 중요한지 보시겠습니다. 현재 최근에도 원청사로부터 퀄리티 코스트 딜리버리 QCD 관점에 많은 요구사항들이 점점 더 증가하고 강화되는 것을 볼 수가 있고, 결론은 이제 원가 절감으로 인해서 이제 베네핏을 더 향상시킨다, 그런 목적이 있겠는데요. 전체적인 사출 공정에서 보면 냉각 채널이 차지하는 비중이 60에서 70%로 상당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러기 때문에 냉각에 대한 R&D를 많이 수행해서 냉각을 조금 더 단축시켜 사이클 타임을 절감시키는 방향으로 많은 예, R&D 활동을 많이 해오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일반 냉각과 형상 적응 냉각을 적용한 온도 분포 결과를 보면 이렇게 열점이 기존엔 많이 이제 분포하게 되겠는데, 형상 적응 냉각을 적용했을 때 확실히 이제 열점이 제거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러한 것들을 보면 형상 적응 냉각 기술은 사이클 타임을 단축시켜서 원가 절감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열점을 제거함으로 인해서 제품의 품질도 향상을 시킨다, 이렇게 예, 볼 수가 있겠습니다. 냉각으로 발생하는 문제점을 보면 일반적으로 부품의 제품에는 리브라든지 버프, 국부적으로 두꺼운 부분들이 있겠는데요. 그러한 부분에서 싱크 마크라든지 보이드가 항상 제품 품질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 지속적으로 발생해 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는 국부적으로 발생하는 열점으로 인해서 온도 편차 그리고 수축의 불균형으로 발생하는데요. 싱크마크, 보이드 이런 것들이 이제 표면 품질과 제품의 내구성 결함에 영향을 미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눈에 보이진 않지만 열적인 잔유응력이 발생함으로 인해서 또한 제품의 내구성 품질에 문제가 되기도 하겠습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는 제품의 품질인데요. 변형이 심하게 되면 제품 품질이 이제 좋지 않게 되겠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이제 전체적인 온도의 불균형으로 발생하는데, 이러한 것들을 개선하기 위해서 이제 그 금형을 수정을 하면서 진행을 되겠는데, 이러한 것들로 이제 납기가 제한된다든지 치출에 문제가 발생한다든지 이런 문제점들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금형도 수정하고 사이클 타임을 증가시키면서 이제 현장에서 사치돌 진행을 하는데요. 결국에는 이제 원가 절감이 증가된다, 이러한 문제점들이 발생하게 되겠습니다. 형상 적응 냉각 기술의 효과를 보면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사이클 타임, 이게 최소 30에서 50%까지, 어떤 사례에서는 50% 이상까지도 단축을 시킨다, 그렇게 이제 보고되고 있습니다. 형상 적응 냉각을 적용했을 때 확실히 부품 내부에서 발생하는 전체적인 온도 분포를 보면 열점이 제거된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이제 열점이 제거됨으로 인해서 변형 품질 또한 확실히 이제 기존의 그 냉각 채널에 비해서는 제품의 품질, 변형의 품질이 확실히 이제 개선이 된 걸 볼 수가 있겠고요. 이런 것들로 이제 제작을 위한 기술로 보면 제작 기술이 차별화 되겠는데요. 메탈 3D 프린터를 이용을 해서 제작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로 리니어사에서는 상당한 R&D 기간을 통해서 제작 일정의 감소라든지 이런 것들로 이제 부품의 개수, 부품의 수량 또한 이렇게 감소시키는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냉각
냉각을 실제로 이제 적용한 사례들이 되겠는데요. 이렇게 제품의 형상을 따라가면서 충분히 냉각 채널을 이렇게 이제 디자인할 수 있겠고, 깊은 자리는 이렇게 이제 헤리컬 형상으로 감아서 올라가는 패턴들도 많이 종종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제작을 해놓은 이런 사례들이 되겠는데, 표면 품질은 기존에 비해서는 많이 금형에도 충분히 사용할 수 있는 수준으로 개선이 많이 된 걸로 보이고 있습니다. 형상 적응 냉각을 이용해서 이제 실질적으로 해석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이 해석은 몰덱스 3D를 이용해서 냉각 채널에 대해서 전체적인 온도 분포를 해석을 한 사례입니다. 탱크 냉각인 경우와 형상 적응 냉각인 경우에 대한 온도를 보면 이 상측에 상당히 온도가 높은 구간이 있는데, 형상 적응 냉각을 적용했을 때는 이러한 높은 온도 영역들이 확실히 제거돼서 내부 온도 분포가 좀 더 상당히 개선된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탱크 냉각을 이렇게 촘촘히 넣은 것과 이렇게 형상 적응 냉각을 적용한 사례를 비교해 보면, 하측 제일 안쪽 바닥 쪽 온도를 보시면 형상 적응 냉각으로 한 결과가 내부 온도 분포가 상당히 균일해진 것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러한 형상 적응 냉각을 그러면 어떻게 제작하는지 제작 과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형상 적응 냉각을 그 하측과 상측에 대해서 디자인을 해야 되겠습니다. 이런 디자인한 데이터를 가지고 그 해석, 냉각 해석을 통해서 이제 검증을 하겠고, 이러한 검증된 그 디자인을 가지고 이제 제작을 하게 되겠습니다. 제작은 이제 메탈 3D 프린터를 이용하게 되겠고요. 이러한 메탈 3D 프린터를 이용할 때 예, 그 적층에 대한 이제 유효성 검사라든지 그런 거를 이용해서 제작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작한 결과물을 통해서 후처리를 하게 되겠는데요. 후처리는 가공 또는 열처리 등을 진행해서 이제 그 금형 부품을 만들게 되겠습니다. 그 시테크 시스템에서는 이러한 기술들을 지원하는 이 방안에서는 첫 번째 디자인은 NX나 솔리드 엣지 CAD 제품을 이용해서 이제 할 수 있겠고, 몰덱스 3D 2021 내년도에 출시될 제품인데요. 여기에서 형상 적응 냉각을 이제 설계 디자인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해석 검증을 하는 건데요. 해석은 몰덱스 3D를 이용해서 냉각 채널 해석과 일반적인 파출리 성형 해석까지 이제 지원이 가능하고요. 세 번째 이제 제작에 대한 거는 일단 제품 데이터에 대해서 NX 어디티브를 이용해서 적층성에 대한 검토를 하겠고, 메탈 3D 프린터를 이용해서 이제 제작이 되겠는데, 향후 시트크 시스템에서는 이제 메탈 3D 프린터를 도입해서 실질적인 제작을 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출 예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후처리는 이제 그 가공을 해야 되기 때문에 NX 캠을 이용해서 가공을 할 수 있는 정보를 이제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전체적인 제작 과정과 그리고 시트크 시스템에서 이제 현재 지원할 수 있는 내용들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다음으로는 형상 적응 냉각 기술에 대한 이제 성공 사례인데요. 이 성공 사례는 몰덱스 3D의 성공 사례와 이제 웨비나를 한 사례들을 통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제 냉각 채널을 최적화시켜서 냉각 시간을 70% 단축시켰다. 그리고 변형률은 56%를 개선했다. 보시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사용하는 컵이 되겠습니다. 냉각 채널이 없는 경우 일반 냉각 그리고 형상 적응 냉각 세 가지에 대한 사례입니다. 그, 그 온도 분포에 대한 해석 결과를 보면 그 코너 부분, 모서리 부분에서 열점이 발생하는, 그리고 온도의 온도 편차가 좀 어느 정도 있는 이런 결과를 볼 수가 있는데요. 형상 적응 냉각은 그 두께 방향으로의 온도 편차가 거의 없는 결과를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이 그래프에서는 그 X축은 냉각 시간, 그리고 Y축은 온도가 되겠는데요. 그 냉각 채널이 없는 경우에는 상당히 이제
950초 이상 떨어지지만 일반적인 냉각은 이제 309초, 그리고 형상 적응 냉각을 했을 때는 92초. 그래서 70% 이상의 그 냉각 시간을 단축시키는 결과를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이제 보여드린 요 캐리지 부품인데요. 요거는 변형에 대한 품질을 실무에서는 이런 것들을 이제 냉각직을 이용해서 변형 품질을 개선시켰다고 하는데, 어, 현재 형상 적응 냉각을 적용함으로 인해서 냉각직을 제거했고 사이클 타임도 상당히 이제 40만 초 저감했다, 이렇게 이제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요 사례는 장기간 발생했던 이제 품질 문제를 해결함으로 인해서 상당히 수익률을 향상시켰다, 그렇게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형상 적응 냉각 그 설계도 냉각 시간을 10초 단축시켰다. 약 33% 이제 개선한 걸로 보이는데요. 요거는 이제 전동 공구 커버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일반적인 냉각, 탱크 냉각을 적용한 사례와 하측의 형상 적응 냉각을 적용한 사례인데요. 하측에서의 온도 분포를 보시면 확연히 그 온도 분포의 온도 편차의 균일성이 상당히 개선된 걸로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냉각 시간을 69% 단축시키고 매 사출 시 77초 단축시켰다. 이건 우리가 일반적으로 가정에서 사용하는 이제 공구 렌치가 되겠는데요. 그 형상 적응 냉각을 적용함으로 인해서 그 두꺼운 영역에 발생하는 그 열점을 확실히 제거한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커넥터 단자류에 대한 그 사례인데요. 형상 적응 냉각을 이제 하측뿐만 아니라 그 사이드까지 하측 그리고 상측 사이드까지 적용함으로 인해서 내부에 발생하는 온도 분포를 상당히 균일하게 시켰고 21초에서 5.25초로 개선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그 도어 핸들 부품으로 사이클 타임을 54% 감소시켰다. 인데요. 요거는 이제 연간 35만 개 생산하는데 이렇게 19초로 이제 했을 때 76일 제품 양산 시간을 76일 단축시킨 사례가 되겠습니다. 요건 이제 좀 길면서 좀 큰 부품이 되겠는데요. 사이클 타임을 61% 감축시켰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이제 메탈 3D 프린터의 제작의 어떤 사이즈 한계가 있어서 그 나누어서 쇠덩어리로 나누어서 분할 제작해서 조립한 거를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 워터프루프 커넥터 부품류인데 금형 제작 시간은 18%, 그리고 금형 부품 수는 70%, 그리고 냉각 시간은 58%, 전체 사이클 타임은 41% 단축시켰다. 이제 OPM 사례가 되겠습니다. 그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금형 부품 수를 최소화시켰다. 이런 이제 메탈 3D 프린터를 이용해서 이제 그 제작 횟수가 거듭되면서 조금 더 적용의 응용이 가속화되면서 52개의 부품이 3개까지 이렇게 줄어든 그 사례가 되겠고요. 이러면서 그 제작 일정도 55%까지 이제 일정이 감소했다, 이렇게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그, 이제까지 이제 형상 적응 냉각 기술에 대한 소개를 해드렸고요. 형상 적응 냉각이 무엇인지, 그리고 이러한 기술이 왜 중요한지, 그리고 기술에 대한 효과, 그리고 제작 과정, 그리고 이제 성공 사례 등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았습니다. 자세한 내용이나 문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그 아래 메일로 언제든지 메일을 주시면은 대응을 해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